오늘 영상 및 유튜브 기본 활용법에 대한 강의인데 진짜 기본적인 부분만 좀 간추려서 이제 좀 진짜 이 툴들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짚어가는 일단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실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일단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툴에 대해서는 포토샵이랑 이제 베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베가스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영상 툴이고요. 포토샵은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줄 사진 편집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목차가 포토샵, 그 다음에 베가스 프로, 그 다음에 유튜브 활용법. 유튜브 활용법은 간단하게 끝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포토샵의 기본이 지금 많은 툴들의 기본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사실 포토샵을 처음 배웠을 때 이 그 화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없는데 그래서 당황을 했거든요. 뭐 이걸 어떻게 쓰지 했는데 여기 파일에 보시면 이제 새로 만들기가 있고 또는 이제 파일 열기를 해서 열어도 되고 드래그를 해서 뭐 사진을 드래그해서 넣든 아니 PSD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든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레이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사진을 가져오긴 했는데 레이어라는 뜻을 한번 되짚어보면 하나의 표면이나 여러 표면 사이를 덮고 있는 그런 막이다. 근데 보통 오른쪽 하단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불투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투명도고 7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3개의 투명도인데 이거는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이고요. 여기 눈 모양이 있어요. 눈 모양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눈 모양 같은 경우는 끄잖아요. 그럼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고 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글씨 부분을 눈 모양을 껐어요. 그럼 여기 글씨 부분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 부분 다 보여드릴 테니까 마스크 부분이 있고 마스크는 뭐냐면 이제 이 마스크를 어떤 레이를 마스크를 넣거나 여기다 마스크 설정을 해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마스크 설정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 여기 하나 더 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면에다가 뭐 붓으로 검은색을 칠하면 투명해지고 하얀색으로 칠하면 약간 불투명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룹화는 보통 이제 레이어가 엄청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여기 로고 부분을 제가 지금 그룹화 시켰어요. 왜냐면 좀 많거든요. 이거를 그룹화 시켜서 레이어가 깨지지 않도록 그냥 하나로 좀 이렇게 심플화 시킨다라고 보면 돼요. 새 레이어는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T 부분에다가 누르고 어떤 레이어를 누르고 새 레이어를 누르면요 새로운 투명한 레이어가 생겨요. 여기서 안 보이는데 여기 위에 이제 하나 더 생겼다라고 떠요. 그럼 거기에다가 컨트롤 딜리트나 얼트 딜리트를 해서 여기 팔레트에 있는 색으로 채우거나 해가지고 새 레이어를 이제 좀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레이어나 적용된 효과를 삭제를 한다. 여기 FX 설명 아직 못 드렸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그림자 생기고 네, 그리고 막 빛나고 겉에가 빛나고 이런 효과들을 해주는 게 특수 설정이라고 FX라고 하는데 각 레이어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데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이쪽을 드래그를 해서 넣거나 아니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안에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왼쪽에 관련된 툴들. 이 툴들은 오래 꾹 누르고 있으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말 제가 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은 조금 정리했어요. 이건 다 아시죠? 예를 들어 이걸 클릭을 하고 이 레이어를 잡고 당기면요 이 레이어가 움직여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툴인데 이거는 좀 자유롭게 하는 거고 이거는 모양대로 선택을 하는 거고 이거는 여기 결 있잖아요. 그림의 결대로 잡혀주는 거. 안에 보시면 또 특이한 거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크롭이라고 해서 다 아시죠? 자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것들이고 색깔. 그쵸 색깔을 이제 팔레트에다가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랄까요, 약간 반창고 같이 생겼잖아요. 네, 여기 있는데 이 반창고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 좀 이제 복구한다, 저희가 상처나면 반창고 붙이면 복구한다라는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여기다가 반창고를 했어요. 그러면 예전의 상태로 그 부분만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아니면 또 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정말 뭐 저는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브러쉬는 다들 아시겠지만 붓으로 그리듯이 커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걸 활용하시는 거고, 알트는 만약에 이제 여기 알트를 누르고 도장 찍다고 되어 있잖아요. 알트를 누르고 어느 지점에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리잖아요. 그럼 이게 이 모양 그린 대로 여기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합성할 때 많이 써요. 합성할 때. 그리고 블러나 이제 뭐 흐릿하게 선명하게 또는 문지르는 기능이 있고, 여기는 이제 좀 어둡게 뭐 그림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임의로 만드는 거죠. 아니면 좀 밝게 해주거나. T는 이제 알죠, 텍스트. 그 다음에 이거는 다들 아시는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많이 사용되는 건데, 아까 이동 툴이 있잖아요. 이동 툴을 이제 Shift를 누르고 이동을 하면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걸 그냥 이동을 하면 이게 마음대로 움직여요. 제가 움직이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로 대서 움직이고 싶은 거, 좀 정교한 작업을 하고 싶다 할 때 Shift를 누르고 이동을 시키면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고, 복사 같은 경우는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바로 복사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교정 복사가 가능해요. Shift를 같이 눌러서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되는데,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좀 교정돼서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확대와 축소는 컨트롤 하고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롤로 또 하셔도 되고, 시야를 움직이는 거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손 모양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휴대폰 만질 때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진은 그대로 있는데 제가 시야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 시야가.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시야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뒤로 가기 정말 많이 써요. 이건 뭐 컨트롤 Z는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그냥 컨트롤 Z가 아니라 컨트롤 Shift Z를 해야지 이전으로 이동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컨트롤 Shift Z를 했는데 아까 내가 했던 게 더 나아요. 그러면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원상복귀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했던 것과 안 했던 것을 조금 정교하게 내가 좀 비교를 해야 된다 할 때 컨트롤 Z를 계속 누릅니다. 그럴 때 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을 한다고 봅니다. 사용툴 크기 조정은 예를 들어 붓 있잖아요, 붓. 브러쉬의 커서를 조금 이제 키우고 싶다 할 때 막 여기 막 수치를 막 조정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괄호 같은 경우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고, 크기 편집이 좀 많이 중요해요. 크기 편집이 뭐냐면 컨트롤 T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그 선택한 레이어가 이렇게 뭐 어떤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제 크기가 조절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제 이 모습 그대로 조절이 되는 거 아시죠? 비율 맞춰서. 예, 이 모습 그대로.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구겨지는 거죠, 막. 예. 근데 Shift와 Alt를 함께 모서리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드래그가 돼요. 네. 원래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중심이 있어가지고. 가운데 초점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쪽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컨트롤로 모서리를 드래그를 하면 이제 이거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모양 변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부분을 만약에 당겼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좀 구겨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Shift, Ctrl, Alt 세 가지를 다 같이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쪽으로 당겨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편행적으로 모양이 바뀌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나중에 다 보여드릴 테니까 나머지 뭐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파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PSD 그냥 저장을 하잖아요. 파일을 눌러서 그냥 저장을 하면 PSD 파일이 나와요. 근데 PSD 파일이 뭐냐면 이 작업한 그대로가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PSD 파일이 있으면 그대로 누르면요 이대로 나와요. 그럼 다시 막 뭐 복구하거나 지우거나 그런 게 그쵸 그쵸. 이렇게 할 때. 예.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제 뭐 휴대폰에 저장을 해야 되거나 뭐 영상 작업에 활용을 해야 된다. 영상 작업에는 PSD 파일로는 힘들어요. 뭐 PDF 파일도 있긴 한데 저는 PDF 파일은 잘 안 쓰고요. PDF 파일도 레이어가 살아있긴 한데 좀 그렇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장을 할 거면 저는 PSD로 저장을 하고요. JPG 같은 경우는 다 알죠. 레이어가 죽어 있어요. 이 레이어가 사라지고 하나가 돼요. 그냥 이게 합쳐진다고 보면 돼요. 네, 레이어가 이거잖아요. 종이 위에 종이를 올리고 종이를 올리고인데 그게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PNG 같은 경우는 둘 다 이렇게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이제 좀 디테일하신 분들이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화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질이란 게 막 고화질이라기보다 이제 색감이 이제 살아있다니 죽었다니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JPG로 하면 많이 죽어요. 근데 PNG로 하면 많이 살아있죠. 네. 뭐 PSD는 그냥 완전히 살아있고요. 대신 조금 무겁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습 바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어제부터 시간당 10만 원 하는 포토샵 강의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툴이 저거예요, PS. 네 맞아요. 이게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레이어라는 것이 이거거든요. 이 레이어는 뭐 없는 레이어예요. 아시겠죠? 이거 켜봤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로고가 여기 밑에 있는 이거거든요. 이 로고를 제가 꺼볼게요. 안 보이죠? 키면 보이고. 근데 이 로고가 만약에 사진 뒤로 가잖아요? 안 보이죠? 왜냐면 사진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되게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어쨌든 레이어는 그런 건데 여기 만약에 내가 이 뒷부분을 내가 좀 투명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 여기 마스크 설정했죠? 마스크 설정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투명해지죠. 근데 흰색으로 하면 다시 양상복귀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우개는 잘 안 써요. 지우개는 잘 안 쓰고 이거는 효과잖아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전체 드래그를 해보면 얘가 사라지겠죠? 아까 그 효과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쓰레기통에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룹 하나 이런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거 하나를 꺼볼게요. 이런 식으로 꺼지죠? 근데 이거를 그룹화 시켰기 때문에 이 그룹을 껐을 때 이렇게 다 같이 꺼진다고 보면 돼요.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 로고에다가 좀 그 FX 해가지고 그림자를 넣고 싶다면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 내부 그림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뭐 다들 아시는 거 조금 더 강하게 볼게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로 자 보여드릴게요. 그림자 효과 네 보이시나요? 그림자 효과 네. 그 다음에 외부 광선 패턴 효과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이건 잘 안 쓰는데요. 색상 오버레이도 있고 세팅 뭐 내부 광선 내부 그림자 획 뭐 경사 엠보스 이거는 두께를 설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깊이를 깊이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전 진짜 잘 안 써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한 번씩 봐야 돼요. 그냥 설명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 하는 거를 실습 형태로 진행을 한번 할 거기 때문에 혀가 꼬이네요. 아까 이 움직이는 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불투명도가 30도잖아요. 네. 얘를 100으로 해볼게요. 30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옮기고 싶어요. 막 옮겨지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싫어요. 그럼 Shift. 내가 좀 정교하게 움직이고 싶어요. Shift.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돌아갔잖아요. 컨트롤 Z를 누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컨트롤 Alt Z를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크롭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걸 더 깊이 자르겠다. 다들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컨트롤 Z 컨트롤 Alt Z. 네. 그 다음에 브러쉬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저 이거 복구하는 툴은 잠깐 넘어갈게요. 도장 툴 보여드릴게요. 도장 툴이 뭐냐면 이 사람 얼굴을 제가 복사를 할 거예요. Alt를 눌렀죠? 이건 잠깐만요. 자, 꼭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네. 그러니까 Alt를 누르고 뭐 얼굴을 여기에다 달고 싶다. 네. 신기하다. 그러면 이렇게 달리는 거라고 보면. 헐. 밑으로 하면 뭔가 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거는 뭐 꾹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네, 저는 이걸 많이 쓰고요. 여러 가지 다 꾹 누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다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가장 많이 쓰이는 거니까 제일 앞으로 나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블러는 잘 안 보여요. 네,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블러 이거 막 커서 조절하고 있죠? 이게 뭘로 조절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괄호로 조절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죠. 이거는 아이고 힘들어. 네. 그런 게 있고 뭐 나머지는 다 한 번씩 해보세요. 번더보는 또 이렇게 태우는 거고요. 이렇게 쉽게 보면 태운다.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 밝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죠. 닫지로. 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패스라고 하는데 좀 이거랑 뭐 이거는 좀 어려워요. 펜도고는 좀 고급 심화 과정이어서 일단 지금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써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 이 사진 위에다 쓰는 게 아니고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위에다 쓴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사진 위에다가 쓴다고 치면요. 수정을 못 하잖아요. 질문. 저 텍스트 툴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저걸 누르면 바로 레이어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나요? 아니면 생성이 되는 레이어를 거죠. 만들고 나서 위에다 생성이 되는 거죠. 이 텍스트라는 것 자체가 레이어가 따로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뭐 지금 보이시죠? 그 한글이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걸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한글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터치를 하면 한글이 써져요. 아니네. 영어 들어갔어 지금. 올라가 있네요. 응. 왜 이러지 갑자기? 네, 그쵸? 얘가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위에가 잡히죠? 아까 영어가 위로 올라오니까 막 영어가 잡히잖아요. 이거를 잘 알면 되게 편한데 이거 모를 때 정말 힘들거든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바로 넘어갈게요. 꼴이다 꼴. 그 다음에 저장할 때 똑같아요. 저장할 때는 좀 넘어갈게요. 네. 너무 쉬우니까 그 파일 그대로 그거 따라 똑같은 거죠? 저장하는 거니까 그걸 뭐 안 해본 거면 뭐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자, 포토샵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베가스를 켤게요. 일단 베가스는 똑같아요. 이것도 약간 실습형으로 보여줄 건데 일단 보시죠. 자, 베가스도 포토샵이랑 비슷하게 파일 세이브 뭐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아까 뭐 포토샵 같은 경우는 PSD로 파일이 저장이 되면 얘 같은 경우는 VEG라는 파일로 베가스니까 VEG겠죠. 그래서 그런 파일로 저장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베가스로 저장이 되면 조금 얘 같은 경우는요 저장 파일이 작아요. 베가스로 저장을 하면 포토샵은 좀 큰데 대신 뭐 예를 들어 그 포토샵을 만들 때 활용했던 그 자료들이 뭐 사라지거나 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저장 경로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만드는데 활용했던 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음악 파일이 이렇게 만약에 사라지거나 뭐 분산이 되면요 키면 깨지겠죠. 네. 얘는 대신 파일은 작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네. 그건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영상 파일 형태로 지금 저장을 완료하시면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영상 뭐 예를 들어 뭐 WMV 아시나요? 뭐 WMV나 AVI나 뭐 MP4 뭐 이런 것들로 내가 저장하고 싶다 했을 때는 렌더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렌더링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요. 영상부터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는데 렌더링을 하시면 이제 뭐 영상을 이제 하나로 압축시켰다. 이것들을 내가 편집했던 것들을 압축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포토샵이랑 동일하게 영상 파일, 음악 파일,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인으로써도 바로 작업이 가능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이게 라인이 있죠? 네. 이 라인이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움직이다가 제가 스페이스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요. 아, 돌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직접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내가 좀 수정을 해야겠다 할 때 많이 활용을 한다고 보면 돼요. 스크롤 조절로 이제 타임라인 저희는 아까 사진이 이제 컨트롤로 이제 스크롤을 하면 이제 확대가 됐잖아요. 얘는 그냥 그 스크롤을 움직이면 이 부분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보자 라는 약간 그런 거고요. 이펙트 툴을 제가 정말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펙트 툴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이게 사진으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빨간색을 쳐보니까 흑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플래시나 블러를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영상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네. 그럼 겹점이 생겨요. 이렇게 겹점이 이렇게 X자로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얘가 이 부분이 밝아진다, 얘가 밝아진다. 두 개가 겹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하고 이거는 그냥 원래 선택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두 영상을 합쳤어요. 그러면 이 영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냥 투명해지면서 한쪽은 불투명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바뀌는 거죠. 그럼 그 겹쳐진 부분 영상은 만약에 앞에 게 영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겹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재생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부터는 재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겹친 부분은? 겹친 부분이 이렇게 전환 효과 보셨나요? 네. 밝아지면서 아마 근데 그렇죠. 요 부분까지 재생이 되고 전환 효과로 다시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상으로? 네. 아니면은 이 부분은 그냥 날아가면서 그 부분 효과만 되는 건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많이 겹치면은 그 부분 재생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거의 그냥 이제 두 영상이 겹쳐져 있잖아요. 네. 화면에도 겹쳐지게 보이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보기 힘들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너무 이게 짧잖아요. 네. 짧은 경우는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너무 짧게 해봤더니 이 화면에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끊기고 이렇게 딱 넘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조절을 해보는 거죠. 저는 한 2에서 3? 이게 수치가 있거든요. 2에서 3 정도로 제가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 해보시면 늘어요. 해보시면 늘고요. 그런 얘기였고요. 저는 그거예요. 여기가 나눠지잖아요. 나눠질 때 이 부분을 이 효과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었어요. 만약에 겹치는 지점을. 그러면 여기가 플래시잖아요. 그럼 겹치는 지점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 대신 반짝이는 거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효과로 제가 그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로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쉐이드 효과라고 여기 끝에 보시면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잡으면 모양이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돼요. 커서가. 그러면 이거를 잡고 당겨 오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겹칠 때 이렇게 X자로 된다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어둡고요. 네. 여기가 제일 밝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죠.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네. 마찬가지로 음악에다가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음악에도 이런 소리 소리가 이렇게 줄어들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마지막에 뭐 강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박수를 막 쳐요. 박수가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그 볼륨 부분이 있는데 볼륨 부분이 일정 기간을 넘어가면 깨져요, 소리가. 그래서 여기가 1 넘어가면 벌써 깨진 거예요. 빨간색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박수 소리 치면요 무조건 빨간색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당겨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막 박수 소리가 이렇게 조용해지면서 얘도 화면도 같이 어두워지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 오늘 영상 작업할 거 하나 가져왔거든요. 아예 작업을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베가스의 기본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자르기 효과가 있어요. 자르기가 뭐냐면 저희 영상 자르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끝에를 잡고 막 드래그 했는데 그럼 힘든 게 뭐냐면요. 이 영상이 이렇게 따라와요, 앞으로. 그러니까 드래그를 하면 여기가 따라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빨리 가기처럼 되는 것만. 그게 아니라 화면이 잘리잖아요. 화면이 잘리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을 잘랐어요. 그래서 오케이, 요거 저는 그 음악 부분도 같이 잘릴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음악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얘가 잘려버리니까 화면 안 나. 나는 A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음향은 계속 B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싱크가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맞추려고 제가 옛날에는 막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고 이러고 오케이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계속 하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은 거죠. 드래그를 해보니까 스플릿이 있어요. 스플릿을 시키면요 얘가 스플릿 되지 얘도 스플릿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얘한테 오른쪽 클릭을 해서 스플릿을 하면요 드래그를 하지만 얘가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밑에는 안 됐죠. 밑에도 여기 아직도 드래그 돼 있죠. 밑에도 그냥 오른쪽 클릭해서 이 상태에서 스플릿하면 여기 같이 나눠지잖아요. 둘 다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삭제했는데 통으로 잘라지는 거야? 그쵸. 통으로 내가 선택한 부분만 잘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만약에 잘랐는데 보니까 넘어가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러겠죠? 잘라놨으니까 그럼 똑같아요. 드래그해서 조금만 당겨오면요 X자 되잖아요. 그럼 좀 자연스럽게 넘겨버려요. 그렇게 그럼 그거 생각하고 자르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대로 남기고 어떤 사진 같은 걸 넣고 싶다 앞쪽에, 그러면 얘를 만약에 사진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빈 공간이 있다고 쳐요. 사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이 뒤로 당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가 안 맞아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도 알려줄 텐데 여기 잠금 버튼이 있어요. 잠금 버튼을 움직이면요 제가 사진을 드래그해서 갖다 놔도요 얘가 안 움직여요. 잠가놨기 때문에. 그리고 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 추가하기, 이게 좀 아마 저도 배울 때 조금 어려웠는데 음악 부분에 보면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제 오디오 이벤트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좀 많이 쓰는 거를 좀 주로 좀 했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배경 음향을 이제 추가를 할 때, 예를 들어
이 음향 예를 들어 이제 말하는 음향이라고 쳐요. 그러면 배경 음악은 예를 들어 재즈를 내가 넣고 싶다. 근데 재즈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 말하는 소리가 더 작죠. 막. 네.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시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과 볼륨.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은 뭐냐면 좀 배경음악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얘가 배경음악이 아닌데 배경음악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 보여드릴게요. 볼륨은 볼륨이고, 자 여기 보시면 웨트 아웃이라고 있어요. 웨트 아웃. 이 중심에 보면요,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데 웨트 아웃 부분을 중심 가운데로 잡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제일 위로 올려요. 그럼 얘가 죽습니다. 소리가 죽어요. 뒤로 빠집니다. 소리가 뒤로 빠지면 이제 약간 더 목소리가 나올 때는 얘가 죽어요. 이렇게 음악이 잠깐 죽어줬다가 목소리 없고 이렇게 대기 타고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잔잔하게 깔아주다가 또 말 나오면 또 이렇게 죽어줍니다. 얘는 그냥 백댄스예요. 백댄서. 약간 그런 거 차 같은 데서 노래 같은 거 듣다가 카톡 오면 소리 줄어들고 그죠. 그것처럼 된 이런 거. 그걸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되게끔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쵸, 막. 웨트 아웃이. 인공지능 막 요즘 4차 산업 혁명. 볼륨을 누르시면 뭐 이것도 껐다 켤 수 있어요. 아까 뭐 포토샵에서 눈 껐다 켜는 것처럼 얘도 껐다 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추가를 했어요. 삭제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꺼버리면요 효과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볼륨을 누르면요, 만약에 이 소리가 너무 작아요. 말하는 게 너무 작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하는 부분도 막 올려버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임의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소리가 뒤로 가긴 했어요. 지금 상태. 근데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도요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완벽주의여가지고 이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는 걸. 그래서 소리를 저는 한 마이너스 20으로 당깁니다. 이게 0이면요. 음향 소리를 줄이는 거죠? 볼륨을 줄이는 거죠. 마이너스 20? 이 정도로 저는 잡거나 마이너스 17? 이 중간을 계속 달리는 것 같아요. 보통 음향 소리.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을 내가 받고 싶다. 네.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다운로드라고 인터넷에 쳐도 되고 뭐 온라인 비디오 컨버터.com 비디오 컨버터에서 유튜브 링크를 넣어가지고 뭐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추가로 알려드리는 거고, 이게 아까 그거죠. 겹치는 거. 겹치는 설정, 이거 아까 밑에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잠금 설정. 되게 쉽게 돼 있네. 포토샵.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잠금 설정. 그리고 이게 아까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이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아까 약간 이 하단 쪽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볼륨 이게 전체의 마스터 볼륨이라는 건데 이게 측정이 돼요. 뭐랄까요? 이게 마이너스 20인데 이게 만약에 수치가 1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 돼요. 여기도 빨간색이 되고요. 빨간색이 돼요. 그러면 이건 깨진다는 소리예요.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깨지는구나 이러고 얘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설정한 게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마스터 볼륨 같은 경우는 터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얘는 그냥 이게 움직이는구나, 얘가 이 정도 소리였구나 라는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FX로 들어가서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 얘 좀 너무 심하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막 어느 부분은 막 너무 세게 말을 하는데 어느 부분 너무 작게 말해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작은 부분을 드래그를 해가지고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요, 이 부분만 따로 열어서 따로 볼륨을 높여버려요. 이 부분만. 그러면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쓰거든요. 그러면 막 자기가 아무리 이러면서 해도 잡을 수가 있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보여줄게요. 제가 어제 좀 작업할 걸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블록체인 혁명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봐요. 지금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 또 한 번 누르니까 멈췄죠. 돌아왔죠? 이거를 페이드 인 이렇게 시키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앞에 너무 길면 사람들이 막 욕할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줄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이죠? 이거는 사진입니다. 아, 사진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네 저는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당겨 왔어요, 이렇게 네. 당겨와서 지금 이게 켜져 있죠? 네. 밑에 여기 켜져 있으니까 자 보세요. 안 켜져 있으면 저게 합쳐지지 않습니다. 키면 이렇게 X자가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자르고 싶어요, 그죠? 저 이거 자를 거거든요, 진짜. 되게 좋지. 아, 이거 길게 되라, 그죠? 이 부분을 내가 자르고 싶어요. 아, 여기네, 그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자 여기까지 드래그 되는데 얘는 안 선택되죠. 왜냐면 내가 얘를 드래그를 했기 때문에, 그죠? 자 얘를 잘라볼게요. 스플릿. 둘 다 됐네? 웬일이지? 삭제를 하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바로 네, 얘가 바로 앞에 당겨오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소리가 작아요. 됐다. 소리가 너무 작아요. 어디로 가서 조금 애들을 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얘를 한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이게 올라갔죠. 깨지잖아요. 이게 깨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0.12 정도는 괜찮아요. 깨져도. 네, 소리 안 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뭐 얘는 솔직히 뭐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자 끝을 보여줄게요. 막 박수 치잖아요. 박수 소절 얘네는 조절을 한 거예요. 네, 원래 막 다 깨집니다. 박수 치면요 막 이게 어느까지 올라가면 막 20까지 올라가요. 막 그러면 그 이어폰 끼고 듣잖아요. 엄청 힘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우 소리 조절 잘했네. 봐봐요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그죠? 얘네가 조절을 했어요 이미. 네. 근데 나 이 부분 자르고 싶어요, 그죠? 난 테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부분을 또 자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스플릿.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내 로고를 넣고 싶어요. 근데 방금 왜 스플릿 2번 누르신 거? 이거 실수한 거예요. 다른 거 잘못 눌러가지고. 아. 자 제가 여기다가 제 로고를 넣고 싶어요. 제 로고를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래서 혹시 그것도 포토샵이 만들어져 있나요? 파워피플? 네 만들어져 있어요. 저렇게 레이어로? 여기 보시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로고는 파일이 사진 파일인 거예요? 그쵸 얘는 PNG PNG. 파일이고 얘는 작업할 때. 얘 한번 켜볼까요? 얘는요. 이게 아까 PSD로 저장하는 네.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PSD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까? 네, 이런 거? 이거 비주쇼. 네. 이런 거를 이제 복사를 뭐 하든지 뭐 이거를 끄든지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사진을 바꾸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옛날 사람들 다 알죠, 그렇죠? 이거를 해가지고 PNG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으면요. 자 그래도 이렇게 되죠.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부자연스럽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얘도 좀 죽여요. 얘는 좀 많이 죽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당겨줘요. 그리고 얘는 조금 이렇게 길게 해주고 좀 당겨줍니다. 뭐 로고 오래 보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저기 이거 밑에가 겹치게 할 수 없나? 이거 파란색이 이렇게 오고. 아 그거를 제가 일부러 그렇게 안 해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앞에 한번 겹쳤잖아요. 네. 그거를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한번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넘어가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아까 넘어가는 거 보셨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약간 넣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거나 비디오 FX를 써도 되는데 비디오 FX는요 막 봐봐요. 별로 막 쓰고 싶지가 않아요. 막. 예. 그래가지고 안 써요. 저는 이거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배경음악을 깔고 싶다. 근데 배경음악도 그래요. 앞쪽에 로고 나올 때는요 좀 크게 하고 싶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요. 조금 실전적인 건데, 자 이걸 드래그를 해서 가져왔어요. 위에 깔렸죠?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소리 좀 줄게요. 소리 너무 작아. 이거 연결된 것 같은데. 연결됐네 뭐. 아까 연결하지 말라 했는데. That it's the underlying technology of digital currencies like Bitcoin. It's called the blockchain. 너무 방해하죠. Chain. 뭐 방해는 안 하는데 보통 이 정도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오디오 이벤트,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볼륨, 그리고 애드 여기 들어왔죠? 두 개. 네. 그 다음에 오케이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있잖아요. 자 올려주면 됩니다. 그냥 간단해요. 이러고 얘를 그냥 마이너스 20%, 10%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지 보죠. The technology likely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next few decades has arrived. And it's not social media. 괜찮죠? 네. 이렇게 적용을 한다 보시면 되고, 이게 방해 안 되는 거구나. 네,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이 부분을 내가 앞쪽이니까 그죠? 좀 시끄럽게까지는 아닌데 나 좀 이거는 좀 키워야 된다. 그럼 얘를 스플리트를 해요. 스플리트를 해서 소리를 좀 뭐 얘를 꺼도 되는데 저는 안 끕니다. 한 7? 그래도 다 마이너스로. 네, 하긴 해요. 그래도 크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The technology likely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next few decades.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얘한테 이렇게 먹여도 되는데 The technology likely to have the greatest. 그러면 좀 자연스러워지죠. 넘어가서 자 너무 길잖아요. 그죠? 얘를 좀 제가 조정을 할게요. 와 길게 늘어. 이렇게 죽여요 얘를. 근데 얘를 당길 때요. 네. 만약에 Shift를 누르거나 하면요. 균형이. 아니요. 빨라지겠네. 빨라지겠죠. 막 압축되는 거라고. 그대로 살려서 압축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막 다 난리 나는 거죠. 싱크 깨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거 맞출 때 이건 조금 노가다예요. 확대를 해가지고 당기고 확대를 해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저는 좀 이렇게 완벽주의자여서 좀 그래요.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한 여기쯤 자르고 얘를 볼륨 부분을 7 이러면 자 이렇게 하고 얘도 많이 죽여야겠죠 끝에. 얘는 진짜 많이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전 진짜 랜덤을 할 겁니다. 빅믹스는 써봤는데. 자막할 때 써요 저는. 별거 아니고요. 그냥 자막할 때 편하더라고요. 빅믹스는 편하긴 되게 편하고. 여기 뭐 저번에 제가 가계점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요. 저도 이거 찾기가 어려운데 유튜브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좀 이상하죠? 저 링크를 활용하시면 돼요. 유튜브.com 채널 스위처로 들어가시면요. 유튜브에서 만든 채널인데 유튜브에서 안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없어요. 그냥 그거 뭐 다른 사람이 알려줬어요. 아 저도 이거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 소개를 해줬는데 이거를 활용하시면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할 때 알아야 할 점이 뭐냐면요, 등록이 있고요, 미등록이 있고 비공개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등록은 그냥 저희 알죠? 그냥 검색하면 뜨잖아요. 그냥 가장 많이 하는 그렇죠. 가장 많이 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도 막 하는 거. 네. 근데 미등록은 뭐냐면 등록은 또 추가로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태그를 활용해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등록은 조회수를 높이는 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얘가 그거예요. 검색이 불가능해요. 검색해도 절대 안 뜹니다. 그냥 얘가 링크를 갖고 있어야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팀 내에서 이제 우리끼리 공유하는 뭐 어떤 영상이 있다니 뭐다니 하면 그때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미등록을 해서 야 우리끼리만 보자 이렇게 카톡으로 던지겠죠. 그러면 딱 보든지. 그리고 비공개는 뭐냐면요, 약간 이건 진짜 나만 봐야 돼요. 네. 근데 나만 보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활용을 해요. 진짜 좀 중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막 비밀번호 이런 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걸 휴대폰에 저장하기 너무 용량이 커요. 그럴 경우는 좀 많이 씁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볼 사람 있으면요, 얘한테는 좀 공유를 해야 된다 하는 분은 위에 이제 이메일 쓰는 란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시면 그분한테도 가요. 도착이 가요. 링크가. 그럼 그 사람이 누르면 링크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링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링크를 봐도 이게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떠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재생 목록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등록, 미등록, 그 다음에 비공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그 재생 목록으로 묶어 놓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영상을, 링크의 영상들을 묶어 놓고, 심지어 다른 데에서 만든 그 유튜브 안에서만 거기서 만든 영상을 링크를 가져오면요, 그 재생 목록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차트별로, 예를 들어 뭐 강의별로 나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강의 이렇게 나눌 때 저는 쓰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영상 자체를 내가 뭐 이렇게 검색으로 유포를 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싶다 할 때 재생 목록은 공개로 해야지만 이제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상을 이제 미등록으로 하죠. 그러면 일반 사람이 뒤지면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재생 목록을 미등록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일반 사람이 들어와서 뒤져도 못 봅니다. 그냥 그 링크가 있어야 돼요. 그 재생 목록 링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거 재생 목록 뭐 난리 났어요. 또 신고했어. 툭하면 신고하니까 저는 그래서 재생 목록을요 그냥 미등록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그래도 링크 안 삭제하네요. 얘가 재생 목록 링크를 가져갔네. 이러면 비공개로 잠깐 해놔요. 그러면 들어오면요 없어요. 없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 뺄 때쯤 다시 키죠. 그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솔직히 요즘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신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신고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럴 때 그냥 너무 화낼 필요 없고 그냥 너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